단 5초면 충분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한 남자의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 말이다. 칸쿤의 눈부신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이제 유리창 너머의 허상일 뿐이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호텔 방의 노란 벽지, 그리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아내 레이첼의 쪽지 한 장뿐이다. 모험을 즐겨. 자기야, 이건 네가 나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해.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법을 말이다. 떨리는 손으로 호텔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15주년 기념 선물 대신 초라한 지폐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딱 $40. 멕시코 한복판에서 국제 미아가 된 나에게 그녀가 던져준 마지막 잡이었다. 신용카드는 이미 모두 정지되었고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은 취소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이 깼는 것 같았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칸쿤 공항 한복판에서 레이첼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길 잃은 아이처럼 허둥대는 나의 비참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장난 전쟁, 결혼 생활의 목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그 영상 아래에는 내가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들과 동료들의 조롱 섞인 댓글들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세상에, 레이첼, 진짜 대박이다. 폴 표정 좀 봐. 자업자득이지. 저런 남편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레이첼. 수년간 바비큐 파티에 초대하고 이사를 도와주며 쌓아온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온라인상의 오락거리로 전락했다. 레이첼은 내가 화장실에 간 그 짧은 틈을 타 완벽한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아마 지금쯤 비행기 1등석에 앉아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리며 내 파멸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 악취나는 방 안에서 나를 비웃는 바퀴벌레가 나보다 더 품이 있어 보일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권태기나 우발적인 이별이 아니었다. 레이첼은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 나는 물총 하나 들고 평화를 꿈꾸던 멍청한 남편이었을 뿐이다. 분노와 수치심이 데킬라 냄새와 섞여 역류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15주년을 축하하러 떠난 여행지에서 갑자기 모든 돈과 신분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비웃으며 모든 것을 가졌다면요. 레이첼은 철저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다른 호텔로, 아니, 아마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겁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쁜 웃음이 아니라 사냥감을 완벽하게 덫에 빠뜨린 포식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인스타그램의 반응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잔인하게도 그 장난 영상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었죠. 댓글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저 남자 정말 불쌍하다. 저런 남편은 버림받아도 싸다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지 말입니다. 레이첼은 나를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내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살인입니다. 호텔 금고에 놓인 $40를 보며 저는 실성한 듯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라니 칸쿤 공항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고 나면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돈도 남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녀는 내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네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 라는 비아냥거림이 쪽지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벽지는 습기 때문에 누렇게 들떠 있었고 낡은 에어컨은 마치 죽어가는 노인처럼 백행거리며 더운 바람을 뿜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신용카드 한도 확인, 배우자의 수상한 휴대전화 사용, 혹은 이유 없는 조롱들. 저는 이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신뢰라는 이름 아래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이 지옥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치 밴드의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밤이겠지만 저에게는 장례식 곡처럼 들렸습니다. 레이첼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단 $40와 분노를 남겨두었다는 점이죠.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수잔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폴, 게시물 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 같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내렸다고 생각한 순간 정체 모를 구원자가 내미는 손길은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레이첼이 꿈꾸던 그 완벽한 복수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목해주세요. 진정한 반격은 지금부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하고 레이첼의 가면을 어떻게 벗기는지 그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칸쿤의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으며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영화의 얼음장 같았다. 멕시코의 낡은 해변 술집, 엘코라손 로토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지막 남은 $20로 산 세 번째 맥주를 들이켜는 동안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아내 레이첼은 단순히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존재 자체를 온라인상의 거대한 농담거리로 만들었고 나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역류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게 남은 것은 습기 찬 공기와 비릿한 바다 냄새뿐이었다. 낯선 땅에서 무일푼으로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15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처형식이었습니다. 나딕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내 귓가에 꽂혔다. 꼴이 말이 아니네. 폴 모리슨. 고개를 들어보니 수잔 마르티네즈가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헤이븐 밀스에서 가장 유능한 경찰로 통하는 그녀였다. 사립탐정회의차 마침 멕시코에 와 있던 수잔은 레이첼이 올린 잔인한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 문턱에서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 같았다. 하지만 수잔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영상과 댓글들, 그리고 레이첼이 새로 올린 게시물들까지 전부 다 봤어. 그녀는 지금 아주 바쁘더군. 수잔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게 내밀었다. 화면 속 레이첼은 이미 뉴욕에 도착해 있었다. 혼자만의 비행. 자유는 최고야라는 캡션과 함께 그녀는 우리 마을의 단골 술집에서 친구들과 마티니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고 있었다. 마치 15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깨끗이 지워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입안에서 쟤처럼 쓴맛이 느껴졌다. 축하 파티 중이군. 내가 지십듯 뱉어내자 수잔이 정정했다. 아니, 이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걸 각인시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저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도끼를 말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에 중단되었다. 술에 취한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바텐더 카를로스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야. 전형적인 멕시코식 사기꾼. 바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급냉했다. 마리아치 음악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긴장감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오늘 하루 종일 겪은 굴욕과 무력감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관광객에게 다가갔다. 그분께 사과하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살기가 어려 있었다. 관광객은 코웃음을 치며 내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정비사가 되기 전 해병대에서 4년을 복무하며 익힌 신체적 감각과 15년간 무거운 공구들을 다루며 단련된 내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가볍게 그의 팔을 낚아채 등 뒤로 꺾은 뒤 비명을 지르는 그를 술집 입구까지 끌고 갔다. 사과하고 계산하고 조용히 나가. 그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바 안은 손님들의 박수와 카를로스의 감사 인사로 채워졌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요. 레이첼이 저를 아무리 바닥으로 밀어넣었어도 제 안의 자존감은 단단한 엔진처럼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수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기분이 좀 나아졌나 보네. 폴, 방금 네가 보여준 게 진짜 너야. 넌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레이첼이 한 짓은 우발적인 게 아니야. 12년 경찰 생활과 3년의 탐정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철저히 계산된 이혼 전략이야.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널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남편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자기가 도망쳐야만 했던 피해자인 것처럼 서사를 짜고 있다고. 수잔의 분석은 냉혹했다. 레이첼이 나를 칸쿤에 버린 것은 단순히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법적 대응을 하기도 전에 내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지역 뉴스 인터뷰까지 했더군. 부부관계에서 재미와 즉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이야. 넌 지금 마을 전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어. 수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너를 잠재적인 폭력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어. 칸쿤에서의 영상은 그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너를 보면 피해 다니겠지. 뉴욕으로 돌아가는 18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좌석에 앉아 레이첼의 게시물들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기괴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최근 한 달간 그녀가 올린 3장의 사진 배경에 항상 같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레이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 그는 바로 헤이븐 밀스의 강변 부지를 싹쓸이하고 있는 거물 사업가 체드 모리슨이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수잔이 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체드 모리슨은 우리가 주시하던 보험 사기 수사 대상이야. 레이첼이 왜 그런 위험한 인물과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녀는 지금 자신의 발등을 찍을 독사를 품에 안은 거야.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회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범죄자와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레이첼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저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체드 모리슨의 그 차가운 눈빛, 사진 속에서 그는 레이첼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치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포식자의 눈이었죠.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칸쿤에서 울먹이던 그 폴 모리슨이 아니었습니다. 폴, 조심해. 체드 모리슨과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았어. 수잔의 경고는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체드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전문가였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이 대단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녀는 지금 가장 위험한 파트너와 춤을 추고 있는 셈입니다. 공항 수암을 찾는 곳에서 수잔이 내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가장 끔찍한 복수가 뭔지 알아. 그건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야. 그녀가 공들여 쌓은 가짜성을 진실로 무너뜨리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녀에게 가르쳐줘야 했다.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한 인간을 매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작된 진실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성인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갑자기 악마로 만든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레이첼 같은 독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체드 모리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잔과 함께 시작한 위험한 잠입 수사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발견한 레이첼의 수상한 점들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가면을 벗겨냅시다. 지금 당장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반격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매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레이첼, 네가 만든 그 화려한 무대, 이제 내가 무너뜨려주지. 진실이라는 핵무기가 장전되었습니다.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전쟁의 끝이 어디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공항 수암을 찾는 곳에서 수잔이 건넨 쓴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직면해야 할 차가운 현실에 대한 예방주사였다. 수잔이 분석한 레이첼의 이혼 전략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나는 헤이븐 밀스로 향하는 4시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운전대를 잡았다.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집이 있는 메이플 스트리트에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진입로에는 낯선 은색 BMW가 거만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거대한 유하올 이삿짐 트럭이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묘비처럼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지 코를 찌른 것은 낯선 향수 냄새와 값비싼 커피 향이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높은 톤의 웃음소리, 그것은 멕시코의 낡은 호텔방에서 나를 비웃던 그 하이에나의 웃음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우리 결혼식 때 선물 받은 도자기 잔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레이첼과 그녀의 언니 브렌다, 그리고 로펌 동료들이 마치 승전 축하 파티라도 벌이는 듯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내 가구와 소중한 물건들을 박스에 집어던지며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5년을 가꿔온 내 집이 단 하루 만에 타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내 추억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 광경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강제 철거였습니다. 폴, 집에 왔구나. 멕시코 모험은 어땠어? 레이첼이 잔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나를 향한 깊은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브렌다가 팔짱을 끼며 앞을 가로막았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드디어 자기 발로 걸어왔네. 레이첼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좀 배웠니? 아니면 여전히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브렌다의 독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파고들었다. 41살의 그녀는 언제나 우리 관계의 불협화음을 즐기는 독사 같은 존재였다. 미안하지만 브렌다, 여긴 내 집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브렌다가 코웃음을 쳤다. 폴, 네가 레이첼을 가스라이팅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가둬두었던 이 감옥 말이야. 착각하지 마. 레이첼은 드디어 자기 권리를 찾은 거야. 너 같은 남자는 레이첼처럼 강하고 빛나는 여자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넌 그녀의 앞길을 막는 족쇄였을 뿐이라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수법이었죠. 가스라이팅,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나는 그들이 미리 짠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들은 나를 학대자로, 레이첼을 탈출한 영웅으로 설정해 놓았다. 내가 학대를 했다고 15년 동안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나를, 내 반박에 레이첼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료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 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 모두 알아. 레이첼이 밤마다 울면서 전화했던 걸 잊었어. 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포식자였어. 이것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의 무서운 점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그럴듯한 눈물을 흘리느냐가 세상을 속이는 기준이 되니까요. 레이첼의 거짓 눈물은 완벽한 무기였다. 제니퍼를 포함한 동료들은 나를 짐승 보듯 쳐다봤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처형당한 존재였다. 짐을 싸서 나가. 폴, 여긴 이제 너를 위한 공간이 아니야. 레이첼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냉혹한 전략가의 눈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미친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위층으로 올라가 더플백에 내 옷가지들을 던져 넣었다. 텅 비어가는 옷장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브렌다의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가 들렸다. 봐, 내가 뭘 했어. 저런 남자들은 자기 미천이 드러나면 도망치기 바쁘다니까. 레이첼, 넌 이제 진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나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보았다. 브렌다, 난 레이첼의 강인함은 15년 동안 감당해왔어. 하지만 그녀의 잔인함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군. 그 차이를 네가 이해할 날이 올까. 내 말에 브렌다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내 뒤로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요새였던 집은 이제 침범당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축출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 집을 나오며 가져온 것은 옷가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레이첼의 사진 배경에서 본 체드 모리슨의 존재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흥분이 전신을 감돌았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공간에서 이방인이 되어 쫓겨나는 그 기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복수는 원래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집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등 뒤에서 여러분을 매장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레이첼과 브렌다가 벌인 이 파렴치한 축하 파티는 전 세계 수많은 이혼 소송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연극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폭발입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대본을 뒤집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당한 이 가스라이팅의 수법들 하나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을 보호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잔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레이첼이 품고 있는 진짜 독사 체드 모리슨의 정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체드가 우리 집에 세워둔 그 은색 BMW는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파멸을 설계한 설계자의 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은색 BMW 같은 존재가 있나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유혹 말입니다. 레이첼은 그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팔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드 모리슨의 검은 돈과 레이첼이 엮인 추악한 거래,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친 전쟁에서 제가 어떻게 승기를 잡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이 중요한 반격의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 반격의 에너지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가스라이팅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진실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진실이라는 무기가 발사될 시간입니다. 과연 레이첼은 자신이 만든 덫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믿었던 체드 모리슨이라는 독사에게 잡아먹힐까요? 레이첼, 내가 만든 그 화려한 무대, 이제 내가 무너뜨려 주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저는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런 부당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가혹한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수잔의 아파트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잔해 같았다. 거실 한복판에는 최신형 노트북 여러 대가 펜 돌아가는 소리를 내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벽면에는 이혼 서류와 부동산 매매 기록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수잔은 커피 한 잔을 내게 내밀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폴, 네가 이 사진들 속에서 놓친 게 있어. 레이첼의 셀카 배경을 봐. 그냥 우연히 찍힌 행인이 아니야. 그녀가 화면을 확대하자 레이첼의 즐거운 미소 뒤편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비싼 정장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염, 그리고 특유의 거만한 표정. 그는 바로 헤이븐 밀스의 강변 부지를 싹쓸이하며 거물로 부상한 부동산 개발업자 체드 모리슨이었다. 이 자가 왜 레이첼의 사진마다 등장하는 거지? 내 질문에 수잔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단순히 배경에 찍힌 게 아니야. 레이첼이 사진을 찍는 위치와 체드가 앉아있는 각도를 분석해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 폴, 체드 모리슨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보험 사기단의 핵심 인물이야. 연결된 조직이 워낙 방대해서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 수잔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체드 모리슨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법과 돈,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조용히 제거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 아내가 나와의 기념일을 비웃던 그 시간에 사실은 지역 사회를 좀먹는 거물 범죄자와 축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내 인생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폴, 나 레이첼 로펌의 제니퍼야. 급히 할 말이 있어. 오늘 밤 9시에 머피스 19석 자리에서 봐. 혼자 와야 해. 제니퍼는 낮에 우리 집 부엌에서 레이첼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하던 여자였다.
왜 그녀가 갑자기 나를 찾는 걸까? 나는 의구심을 품은 채 머피스 소츠로 향했다. 가짜 클로버 장식이 늘어진 어두운 제만에서 제니퍼는 초조한 듯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맞은편 부스에 앉자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폴, 낮에는 미안했어. 레이첼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었거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레이첼은 지난 몇 달 동안 너를 철저히 파멸시키기 위해 사무실 사람들을 세뇌했어. 네가 밤마다 그녀를 가두고 정서적으로 고문한다는 거짓말을 유포했지. 심지어 네가 폭력을 썼다는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제니퍼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레이첼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강탈하기 위한 사회적 살인 대본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너를 괴물로 만들어서 자신이 체드 모리슨의 품으로 가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어. 로펌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아주 완벽한 덫을 놓은 거지. 체드 모리슨과는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내 질문에 제니퍼는 몸을 떨었다. 체드는 우리 로펌의 주요 고객이야. 레이첼이 그의 부동산 서류를 담당하면서 가까워졌지. 두 사람은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 회의실에서 미래를 즐겼어.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체드가 레이첼에게 그랬어. 그 무능한 정비사놈은 칸쿤에 영원히 묻어버려. 넌 이제 내 왕국의 여왕이 될 자격이 있어. 제니퍼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레이첼은 체드의 재력에 눈이 멀어 독사의 품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체드는 레이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할 방패가 필요했을 뿐이다. 제니퍼와 헤어져 수잔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음모의 제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레이첼은 체드가 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고 체드는 그 덫을 이용해 내 집과 내 인생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다. 수잔은 내게 체드 모리슨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의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교묘하게 짜인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 계좌들, 그 중심에 레이첼의 로펌 계좌가 연결되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비밀번호와 사생활을 범죄 조직에 넘기고 있다면요. 지금 당장 당신의 보안 설정을 확인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감시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자본과 결탁한 배신,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입니다. 체드 모리슨은 자신이 헤이븐 밀스의 왕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해병대 시절 나는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고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체드 모리슨의 비밀 별장에 잠입하여 확보한 레이첼과 체드의 충격적인 미래 현장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거나 저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하게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잔의 경고대로 몸을 사릴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인양할 것인가. 폴, 체드 모리슨을 건드리는 건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일이야. 수잔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집, 내 명예, 그리고 내 가족까지 그들이 앗아가려 하고 있으니까요. 해병대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할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침착함이 다시금 내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체드 모리슨, 레이첼,
당신들이 만든 그 견고한 거짓의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 폴 모리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림자 속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포식자를 잡아먹는 사냥꾼은 누가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레이첼처럼 갑자기 화려한 생활을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잔의 차가운 분석과 제니퍼의 눈물 어린 폭로를 뒤로 한 채 나는 안개가 자욱한 태처 주립공원 전망대에 섰습니다. 허드슨 밸리의 끝없는 능선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던 16살 딸 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아의 고백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레이첼은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내 딸까지 이용했습니다. 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주말 우리 집에서 들었던 레이첼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자는 줄 알고 속삭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체드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폴은 아무것도 몰라요. 칸쿤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날 거예요. 그 에미아도 눈치 못 채게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은 새엄마로서 미아의 신뢰를 이용해 나의 약점을 수집했고 나를 감정적 학대자로 몰아가기 위해 미아의 기억마저 조작하려 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잔인함이 느껴지십니까? 15년을 함께한 남편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그 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미아는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자신이 예민한 것일까봐 혼자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딸의 사과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피해자들이 미안해해야 합니까? 레이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나, 폴 모리슨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그녀의 거짓 미소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하고 다정한 정비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운 것은 15년간 잠들어 있던 해병대원의 투지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수잔, 불법적인 계획은 없어.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쓸 거야. 바로 진실이지. 우리는 레이첼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릴 핵무기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드 모리슨의 유령 회사들이 레이첼의 로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기록, 제니퍼가 보관해둔 레이첼의 평판 조작 대본, 그리고 미아가 들었던 그 추악한 밀담의 증거들까지. 이제 레이첼은 더 이상 억압받는 아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공들여 만든 인스타그램의 그 화려한 세상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시작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제가 레이첼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는 결국 자신이 빠질 무덤이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레이첼처럼 교묘하게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가스라이팅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진실의 빛을 비추는 순간 독사는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개 사실입니다. 둘째, 증거를 남기십시오. 감정적인 호소보다 더 강력한 것은 기록된 진실입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저에게 수잔과 제니퍼, 그리고 미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진실의 편에 서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첼과 체드 모리슨이 벌인 보험 사기의 전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현장을 생중계하겠습니다. 법정이 아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배심원단 앞에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이 반격의 도화선이 됩니다. 폴, 끝까지 싸워주세요라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군수품입니다. 이 영상이 공유될수록 레이첼이 도망갈 곳은 좁아집니다. 이제 작전은 개시되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천국에서 마지막 축배를 즐기길 바랍니다. 곧 진실의 핵무기가 당신의 머리 위에서 폭발할 테니까요. $40로 나를 비웃던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과연 레이첼은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체드 모리슨과 함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미아의 손을 잡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드라마, 그 통쾌한 결말이 곧 공개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진실의 힘은 위대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